안녕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걸 무척 즐기는 편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도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결혼식을 올렸을 당시 27살이었는데 주변에서 일찍 결혼한다는 말을 제법 들었던 기억이 나요. 결혼 소식을 지인들에게 전한 건 26살 때였네요.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친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린 시절엔 내성적이었고 사춘기 이후로는 낯을 상당히 가려서 사람을 넓게 사귀질 못했거든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들기보다 저랑 잘 통하는 몇 안 되는 이들과 어울리는 게 훨씬 편했어요. 30대가 결혼 정년기라고 요즘은 말하잖아요. 20대 초중반이면 거의 다 결혼하던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네요. 출산율이 바닥을 쳤다는 소식을 몇 년 전부터 뉴스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는 것도 직접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10여 년 전에 비해 확연히 결혼하는 커플 수가 감소해서 저는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이런 저와는 다르게 발이 넓은 편이었어요. 소위 마당발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었고요. 대신에 학창 시절에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던 것인지 결혼식의 학교 동창들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던 것으로 알아요. 오빠, 저번에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한 친구들 있다. 그러지 않았어? 오빠 포함 5명이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칭하면서 학교를 활보하고 있었다며 결혼식에 부를 줄 알았는데 혹시 한 명도 안 온 거야? 아, 그게 다들 먹고 살기에 바쁜가 봐. 결혼한다는 얘기는 전해줬는데 참석하기는 어렵다고들 그러더라. 어찌나 아쉬워하던지. 아, 그래? 그러면 오빠 편으로 축의금만 보내왔겠네. 친구들끼리 액수 맞춰서 보내왔어. 근데 그 5형제 중에서 오빠가 가장 먼저 장가가는 거 아니야? 보통은 스타트 끊는 사람은 챙김 많이 받던데. 아이야, 너는 뭘 그런 걸 기억해. 놨다가 따지고 그러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경조사 놓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축의금은 알아서 잘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왜 굳이 그런 얘기를 꺼냈었겠나요? 남편이 저한테 학창 시절 일화를 꺼내들 때면 그의 독수리 오형제, 동창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어서 그랬죠. 그런데 정작 결혼식에는 코빼기도 안 비춘다니요.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은 31살이었어요. 저랑 따로 궁합도 안 본다는 그 유명한 4살 차이였으니 말이죠. 남자 나이 31이면 이제 한창 회사에서 자리 잡고 많은 업무량을 쳐낼 때인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긴 한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게까지 안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조사를 안 챙기게 되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참 희한하다 싶어서 제가 고개를 갸웃했었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정신없고 경황 없었던 결혼식장에서도 제가 특이한 점을 포착했었지 뭔가요. 아, 여기 뷔페 괜찮아 보이는데 뭐 먹고 가서 아쉽네. 결혼식 하객 알바가 다 그렇지 뭐. 식사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냥 머릿수 채워주고 호응해주고 사진 찍을 때 구석에 서주고 이런 걸로 일당 챙기면 끝인 거니까. 얼른 가자고. 더 있으나 더 있으나 일당 들어오는 금액은 똑같은데 빨리 자리를 뜨는 게 이득이지. 남편 쪽 하객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를 제가 아주 우연히 접해버렸던 거예요. 세상에 결혼식 하객 알바라뇨. 그건 자기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하도 없어서 고민되는 신랑 신부가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나 다름없었거든요. 돈 주고 자기의 하객인 것처럼 와줄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객 알바를 썼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현아, 결혼식 때 몇 명 안아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지? 정접정 인쇄 나왔을 때 네가 한숨 쉬었던 게 생각나서. 아니야 오빠,
별로 걱정 안 해. 어차피 올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봐. 나 인맥 넓지 않은 거 모두가 아잖아. 딱히 민망하진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 중이야. 그래, 생각 잘했다.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인맥이 워낙 넓잖아. 신부 측에게 부족하다고 하면 신랑 하객을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돼. 나만 믿어. 내가 아직 마당발이냐. 내가 인심과 인망의 제왕이야. 그 혼잣담을 들으면서 즐겁게 웃었던 제 자신이 떠올라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와 길지 않은 연애를 하던 동안에도 남편은 늘 저한테 제가 사람 사귀기에는 성격이 별로라 그랬어요. 대신에 자기처럼 포용력이 드넓은 사람을 만났으니 저의 단점이 보완돼서 좋은 기운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었죠. 어찌나 자기가 성격 좋고 인맥 많고 모두의 선호를 받는 인기 만점임을 강조했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믿었더랬어요. 그렇다고 말하면 정말로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제 안에 쌓아온 견고한 좋은 성격을 가진 인기인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처음 깨졌던 순간이 바로 결혼식장이었던 것이죠. 하객 알바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남편은 심지어 하객 알바들을 꽤 불렀음에도 재촉 하객보다 숫자가 더 적었어요. 저는 인맥이 아주 좁았지만 대신에 그 사람들이 전원 참석해 주었고요. 부모님의 지인분들 그리고 친척분들이 빼곡하게 와주신 게 유효했죠. 이상하다. 분명히 친척들의 숫자가 꽤 되는 집안일 텐데 왜 그렇게 친척분들이 안 보이시지? 결혼식 전에도 친할머님 외에는 내가 뵌 적도 없고 이거 참 이상하게 느껴지네. 반면에 제 시댁이 된 남편의 집안 쪽은 친척분들이 거의 다 안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결혼식 당일에 가장 혼이 쏙 빠져 있다는 예식의 주인공 새 신부였음에도 그 점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머리에 면사포 쓴 채로도 고개를 갸우뚱했었을까요? 남편이 저한테 친척들 얘기도 정말 자주 해줬었는데 결혼식 전에도 인사드릴 자리가 없었고 결혼식 날에도 코빼기를 비추지 않으신 그분들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혹시 남편의 얘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안 식구에 결혼식에 안 온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객 알바니 친척들 불참인이를 들먹이면서 자기를 창피하게 만드냐며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남편 앞에서 저는 결혼식 날에 가장 좋았던 것이 비록 좁은 인맥이지만 전원이 참석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축의금을 20만 원 내면서 결혼식장에서의 자잘한 일들을 모두 거들어 주었던 것이었어요. 미진아, 정말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구나. 내가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서 나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래. 새 신부가 눈물 흘려봤자 비싸게 돈 주고 받은 신부 화장만 번져. 괜히 울지 마. 나는 네 가장 친하고 가까운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저를 든든하게 다독여 주었던 친구 미진이는 결혼 당시에 기준으로 봐도 10년이 넘게 인연을 유지한 진짜백이 저의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만드는 저 같은 유형의 분들이 또 계시다면 공감이 가시겠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아 함께 알고 지내온 유별난 존재가 꼭 하나씩은 있다지요. 그런 존재와 특별하게 마찰을 빚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꾸준한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결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대상절 중에서 가장 1순위로 가까웠던 이를 뽑는다면 고민 없이 저의 가장 오래된 인연인 미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으로 배정된 것을 계기로 인연을 쌓게 되었죠.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놓자면 남편 외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만든 큰 요인이 미진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미진이와 저는 정작
중학교 1학년 때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인사나 주고받는 같은 반 친구일 뿐이었죠. 저는 소심하고 조용하지만 편한 친구에게는 농담을 먼저 거는 모습을 지니고 있던 학생이었고요. 미진이는 반대로 학교에서 잘 놀 줄 아는 무리와 어울리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체계 안에서는 부류가 정확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미진이는 속한 무리가 달랐기에 접점이 없었네요. 아마 당시에 미진이가 보기에 저 같은 애들은 재미없고 놀 줄 모르는 유치한 무리로 보였을 거예요. 공부에 매진하는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는데 치중하지도 않는 어중이 떠중이 되게 바로 저였죠. 그런데 존재감이 희미했던 제가 미진이와 어떻게 엮였는가 하면 서로의 가정사를 우연히 알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런 걸 보면 사춘기 나이 때 확실히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미진이네 집안은 당시에 그 부모님이 친척 어르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다가 못 돌려받으셨어요. 그의 친척 어르신네가 아예 도망가 버렸거든요. 외국으로 몰래 떠났다는 사실은 이듬해가 되어서야 밝혀졌었죠. 지금도 이런 일이 왜 없겠는가마는 예전에는 야반도주라든지 남의 돈 떼어먹고 멀리 도망가서 숨는 일이 더욱 비일비재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미진이의 친오빠가 하필 그때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해서 병원 신세를 한동안 졌었어요. 비극이라면 오토바이 사고에 가해자가 미진이 친오빠였다는 것이죠. 돈이라면 먹고 죽을래도 없었던 때였건만 피해자 측에 보상을 해줘야 했던 상황이었으니 마침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게 저희 집 근처였어요. 거기가 CCTV 사각지대였는데 그래서 미진이의 어머님께서 목격자를 찾는다고 열심히 두 발로 돌아다니시다가 저희 집까지 어느 날은 찾아오셨었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그 추운 날씨에 자주색 겨울 잠바 차림으로 볼이 빨갛게 트셔서는 애타게 이런 걸 물어보셨던 어머님의 모습이에요. 저녁 시간에 대단히 실례합니다. 저게 혹시 13일 오후에요. 앞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요. 목격하신 바가 있나 해서요. 그 오토바이 몰았던 게 저희 아들인데요. 아무래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어머님의 목소리와는 대비되도록 저희 집 분위기가 무척 썰렁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가 저희 부모님이 이혼 문제로 한창 싸우실 시기였거든요. 저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의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목격한 이웃이 나온다면 꼭 알려드리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문득 제 차림새를 살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에서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머, 우리 딸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나 보네. 몇 학년이야? 우리 딸 이름 성미진인데 혹시 아는 사이인가 모르겠네네. 혹시 머리 길고 입술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 성미진이라면 저랑 같은 반인데요. 같은 반 학생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이건 인연이네 인연이야. 학교에서 우리 미진이 보면 말 좀 걸어주고 그럴래? 요즘에 우리 미진이가 말도 못하게 힘들어하는 중인데 학교에서도 축 처져 있을까봐 자꾸만 걱정이 되네. 미진이가 집에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잘 챙겨줄게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고 가셨어요. 사이에 안 좋으신 부모님을 둔 저는 이런 애정어린 손길을 받아본 지가 몇 년 됐었기 때문에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미진이한테 꼭 말을 붙여보고 잘 대해주겠노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튿날 교실에서 미진이에게 다가가서 자리에다가 작은 과자를 놓아줬어요. 집안일 들었다고 너무 우울해 있지 말고 힘내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발견한 미진이가 황급히 과자랑 쪽지를 자기 가방에 놓고 숨기더군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살벌한 눈빛을 보내오길래 제가 움찔해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곧장 저와 미진이의 사이에 우정이 피어올랐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색함이 감돌았죠. 그때가 1학년이 끝나갈 때였고 금세 2학년으로 진학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알게 된 소식, 학교에서 잘 나가는 무리에 속해 있던 미진이가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반 친구들에게도 은근히 배척당해서 외톨이가 된 모양이었어요. 미진이네 반이랑 합동 체육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자애들끼리 피구 시합이 진행되자 가장 먼저 미진이가 공에 맞고 나가더군요. 그 반의 여자애들 몇몇이 킥킥 대고 있었고요. 고개를 푹 숙이는 미진이는 그대로 운동장을 벗어나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공을 맞고 탈락한 지 학교 건물 뒤편에 가서 쭈그리고 있던 미진이를 찾아냈죠.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줬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진이네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애들이 어려운 상황에 위로를 건네진 못할 망정 우습게 보고 따돌린 것이었더라고요. 집에 돈 한 푼 없어서 친오빠는 병원 신세라며 병원비도 비싸고 있는 주제에 감히 학교에서 잘난 척을 하고 다닌 것이 죄라고 그랬다네요. 이런 걸 보면 다 큰 어른들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배려심이 부족하니 아무렇지 않게 잔인함을 드러내죠. 저는 따돌림 당하는 미진이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고 미진이는 가정 불화를 겪으며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았던 저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어 주었어요. 저희는 꽤 좋은 조합이었죠.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했는데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자리를 못 잡고 힘들어할 때 미진이가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진이의 집안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집에도 종종 놀러 갔었는데요. 안 좋은 일이 여러 차례 닥치면 마음이라는 게 버티기 힘든가 봐요. 미진이네 부모님께서는 끝내 이혼을 하셨고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그 친오빠는 먼 친척분이 사시는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앞으로 자연을 벗삼아 느긋하게 살겠다고 하면서요. 미진이는 자기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면서 이런 힘든 때 제가 자기 곁에 있어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던 저희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절친한 사이였어요. 비록 대학은 따로 갔고 각자의 일상이 있었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미진이가 많이 놀랐었죠. 뭐야, 지금 만나는 그 오빠랑 결혼을 하겠다고? 생긴 것도 그 정도면 괜찮고 무엇보다 성격 좋고 주변에 사람도 많다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랑 결혼하겠대? 결혼을 왜 뭐 때문에? 나는 오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서로에 대해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기로 했어. 무엇보다 오빠가 결혼을 너무 원하기도 했고 네가 결혼하자고 조르고 매달린 거 아니야? 별로 결혼 생각 없는 남자한테 매달려서 억지로 결혼해봤자 너 불행해진다. 나는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네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당혹스러운 내 심정 너는 이해하지? 굳이 그렇게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야. 너 아직 26 한참 때 나이인데 벌써 결혼 얘기하면 어떡해. 100세 시대인데 지금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이 될 거야. 갑자기 눈빛이 확 돌변해서는 저한테 무서운 말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아는 미진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혔었고 어영부영 자리를 떴었죠. 그리고 이튿날 미진이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그때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헛소리를 좀 했대요. 저는 그런 줄 알고 다행이다 싶어서 넘겼었고요. 저의 결혼 과정에서
가장 많은 참견을 해주었던 미진이는 조계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었어요. 나 얼마 냈는지 알고 있지? 비단 금액뿐만 아니라 내가 너 결혼하는 거 도와준답시고 그간 온갖 고생하면서 뺑이 친 거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값어치라고 생각해.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나 잊으면 안 된다. 그것 자기 선물 비싼 걸로 사오라는 은근한 압박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기분이 안 나빴어요. 저에게 해준 것 이상으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신혼여행지에서 미진이한테 줄 선물을 열심히 고민하면서 물색했었네요. 저희 부부가 돈이 많았던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집안의 수준이 아주 평범했고 제 소득 수준 역시도 중소기업, 신입의 평균 연봉에 준하였으니까요. 남편은 연애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며 자랑을 몇 번 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 준비에서부터 그 허접한 미천이 다 드러났었기에 남편 역시도 돈이 많지 않았네요. 참고로 남편은 집안에 현금은 없으나 경기도 변두리의 땅을 300평 정도 갖고 있으니 나름 땅 부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결혼할 자격은 무척이나 넘치는 최고의 신랑감이라고도 덧붙였었네요. 아무튼 미진이의 선물로는 실용성 좋아 보이는 작은 가방과 명품 립스틱을 구매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장난해. 가족한테도 그렇게 안 사주는데 친구가 뭐라고 그렇게 큰 돈을 써. 그럴 돈 있으면 나 운동화 몇 켤레만 새로 사주지. 그냥 친구 아니고 특별하니까 그렇지. 오빠도 계속 나한테 그랬었잖아. 미진이라는 친구 유달리 눈에 띄게 내 주변에 나타나는 것 같다고. 그만큼 나에게 많은 신경 써주는 소중한 절친이야.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찍 결혼하게 돼서 속으로는 서운해하고 있을 텐데 좋은 선물 사주고 싶어. 평생 기념이 될 거니까. 남편은 유난 떤다면서 돈 아까운 짓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을 돌아오고 딱 일주일 뒤 미진이를 만나 선물 전달식을 가진 저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반응을 기다렸어요. 돈 많이 썼다고 혹시 뭐라고 하는 건 아니려나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네요. 기껏 뭐야? 총 얼마 들었어? 이거랑 저거랑 합쳐도 200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200도라니? 다 합쳐서 거의 180 정도 들었어. 사실 200인 셈이긴 한데 혹시 뭐 문제 있는 거야? 당연히 있지, 문제가. 내가 축의금 20만 원 한 거 너 몰라? 알잖아. 그럼 최소한 당연히 10배로 나한테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총 180 정도라고? 야, 너는 왜 그렇게 계산을 애매하게 하니? 이왕 쓰는 김에 20만 원만 더 쓰지 그랬어. 나는 진짜 못해도 200만 원은 쉽게 넘기는 명품으로 받을 줄 알고 내내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한테 내 가치가 겨우 이 정도였구나. 갑자기 힘 빠진다. 미진이가 한숨을 푹 내쉬자 전 어쩔 줄 몰라 있었죠. 괜히 미안해져서 미진이에게 사과도 했었네요. 미진이는 자기가 이미 실망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냐며 새침하게 제가 준 선물들을 챙겨서 일어나더니 저녁 잘 먹었다고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말을 남기곤 가버렸어요. 그 저녁 밥값만 거의 10만 원 돈이었는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결코 넉넉한 형편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이 만나면 거의 제가 더 내는 형국이었네요. 원래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미진이에게 제가 더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와중에 제 결혼 생활은 금세 골치 아픈 형국이 되어 있었죠. 결혼식장이고 어디고 간에 시댁 쪽에 친척분들을 제가 뵙기 어려웠던 이유가 밝혀졌었죠.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시부모님이 하도 일가 친척분들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안 갚는 수법을 반복하신 탓에 신이 다 잃었고 집안에서 배척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입으로 학창시절에 인기 많았고 유쾌발랄했다고 많이 떠들었던 남편의 동창들을 제가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요. 이건 진짜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럴 만한 내막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중학교 때 상습적으로 반 친구들의 가방에 든 현금 비싼 필기구 이런 걸 훔쳐왔는데 한 번은 대판 잘못 걸려서 싹 다 들통났었다네요. 이것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안 좋게 찍혀 있었던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반 친구들끼리 티셔츠를 싸게 공동 구매하기로 해서 남편이 총무를 맡았었는데요. 남편은 공동 구매하기로 한 티셔츠보다 더 저렴해서 질 나쁜 걸 구매했어요. 그럼 당연히 차익이 발생했겠죠. 이걸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디자인이 거의 흡사해서 다들 몰랐다가 누구 한 명이 질 나쁜 걸 파는 곳을 찾아내는 바람에 꼬리가 바려서 남편의 범행이 발각된 사건이었다네요. 이걸로 이미 고등학교 생활이 꼬였던 것인데 남편은 그 이후로도 또 사고를 쳤대요. 어떤 친구가 산 고가의 문제집을 남편이 몰래 가져가서 교무실에 가서 공짜로 다 복사했던 거죠. 교무실의 선생님들한테는 다른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복사한다고 감쪽같이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복사를 많이 한 데다가 복사기 작동하는 게 미숙해서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 바람에 꼬리 바려서 선생님들한테도 엄청 혼나고 친구의 비싼 문제집을 몰래 가져와서 멋대로 복사한 것도 걸린 겁니다. 근데 하필 그 문제집의 주인이 되게 인기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의 학교에서 소문 제대로 나쁘게 쫙 퍼졌던 것이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독수리 오형제였다느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남편의 동창을 통해 우연히 다 알게 된 제가 너무 찜찜해졌죠. 대체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알았던 사람이 과연 맞을까? 남편은 과거에 철없던 잘못이라고만 하고 한숨과 함께 결혼 생활하던 제가 얼마 후에 다른 과거까지 알아버렸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사기 전과였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판다고 해놓고 구매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물건 안 보낸 뒤에 사라지는 걸 반복했던 거예요. 군대 동기한테 허위로 투자 매물이 있다고 알려줘서 2천만 원 뜯어냈던 사건도 있으셨더군요. 그래놓고 군대 동기한테는 자기도 당했다고 돈 다 잃었다고 연기했었대요. 그런데 군대 동기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머뭇거린 거예요. 자기가 범인이니까요. 그의 반응이 의심을 샀고 남편의 덜미가 잡혔었다고 합니다. 와,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작정하고 속이며 사기치면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이런 일들을 전혀 상상조차 못 해봤으니까요. 제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느라 미진이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었어요. 남편 일로 미치고 환장했겠는데 미진이를 만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어디에 있었겠나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나 미진이를 만나서 자만 남편에게 그런 화려한 전적이 있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대충 두루뭉술하게 말을 하면서 고민이 있다고 말을 했었네요. 어머, 너 결혼 잘못한 거 아냐? 역시 어쩐지 전부 다 하자없이 멀쩡한 남자가 너에게 꽂혀서 바로 결혼하자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는데 역시 뭔가 있었구나.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의 실체를 점점 알게 되면서 하도 뒤통수를 맞은 후라서 그랬는지 미진이가 왠지 달라 보이더군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마치 제가 불행하기를 바라면서 제 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보였다고나 할까요? 기분이 이상해져서 저도 모르게 이런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글쎄, 결혼 생활이 좋은지 아닌지 이건 모르겠고 남편이 나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 뭐나 저러나 어쨌든 바람 안 피고 나만 보고 자기 인생의 여자는 오직 나뿐이라고 말하는 남자라서 난
그가 하나 붙잡으면 다른 것에는 안 흔들려. 남편이 나만 절절하게 바라본다는 것에서 오는 믿음, 굳건한 신뢰가 있어. 남편은 나에게 사랑받는 여자의 행복이 뭔지 알려준 사람이야. 이것만 안 깨지면 나는 안 불행해. 저도 왜 이런 말을 하고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미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아졌다는 것이었죠. 잠시 후 맥주를 마시니까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서 툴툴 대더니 미진이가 일어났어요. 취했는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로 향했죠. 저도 모르게 화면이 켜져 있는 미진이의 휴대폰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정말 강력하더군요. 휴대폰으로 뻗는 제 손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으니 말이에요. 어쩌면 저도 그 순간에 많이 취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절친한 미진이의 휴대폰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휴대폰 달력으로 무심코 들어갔다가 미진이가 이걸 자기 일기장에 썼던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날짜마다 메모가 있었는데 그게 짧은 일기였던 거죠. 궁금해서 저는 제 결혼식 날짜를 찾아서 눌러봤다가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용이 너무 놀라서요. 결혼식장에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구역질이 났다고 했어요. 내 부모는 이혼했는데 저 인간들은 왜 이혼을 하지만 보고 끝내 안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이혼하라고 10년간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는 오빠 오토바이 사고 이후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마음고생한 티 팍팍 나는데 저 아줌씨는 피부가 탱탱하네. 자기 딸 시집 보낸다고. 입이 귀에 걸렸구나. 얄미워서 미치겠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인지 안 믿기더군요. 제 친척들을 보면서도 역겨웠대요. 자기는 친척들하고 교류 없고 친오빠랑도 연락 안 하는데 가족만은 제가 증오스러웠대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180만 원도 안 쓴 제가 짜증난다고 적혀 있었죠. 파산할 때까지 다 뜯어먹고 싶다. 말장난 조금만 치면 넘어오는 호구니까 더 작업해야지. 옛날에 나한테 과자 주고 쪽지 주고 이러면서 동정배품과 아직까지도 열받아. 거지한테 적선하는 태도였어. 자기가 날 구해줬다고 착각하고 유세하는 게 너무 웃겨. 더 대단했던 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미진이가 퍼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따돌림 당하게 만들어 놓은 범인이었던 주제에 저를 도와주는 척 했었다니.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미진이에게 그래서 고마웠었는데 충격적이었네요. 제 남편 얘기도 있었죠. 객관적으로 조건별로인데 저한테는 아깝다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자기 목표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미진이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남의 휴대폰을 왜 보고 있냐고. 미진이가 화를 내길래 제가 조용히 물어봤죠. 너 지금까지 다 가식이었어? 나 혼자 친구였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베풀었는데, 왜 아까운가 봐 얼마나 베풀었는지 계산 다 해봤겠지. 나는 너의 이런 모습이 옛날부터 싫었어. 착한 척 동정심 많은 척 하는 거랑 우리 엄마 들먹이면서 자꾸 나한테 삿대질하지 말라고. 너 정말 비뚤어졌구나. 너 괴물 같아. 생긴 건 멀쩡한데 속은 괴물이나 다름없어. 이런 너의 실체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남의 남편 넘보지 말고 내 인생이나 착실히 살아. 나오면서 미진이한테 별별 욕 다 들었지만 저는 꿋꿋하게 짐 챙겨서 먼저 나왔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죠.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헤드셋 쓰고 게임하느라 저 온 거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속이 뒤집어졌죠. 결혼 전에 알았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게다가 벌이도 들쑥날쑥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네요. 두 분은 당신들도 아들한테 관여 못한다고 저보다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살뜰하게 챙겨주겠다고 하셨으면서 배신감 들었네요.
잠을 설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사고를 쳐버렸어요. 아이돌 가수들 공연한다. 그러면 이제 팬들이 표를 예매해서 공연을 가는 건데 표를 못 구한 팬들이 인터넷에서 표를 찾거든요. 근데 남편이 표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민 후에 사기를 친 거예요. 돈을 받고서 잠적하는 수법을 쓴 거죠. 제 남편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오빠 인생을 제발 깨끗하게 살 수는 없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것처럼 꾸며내고 거짓말하는 것 좀 제발 그만하고 대체 왜 이러고 살아? 사람이 왜 이래? 너야말로 왜 이러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되게 유난이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을. 그 대답을 듣자마자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대답이었죠. 저 바로 오열하면서 남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제발 헤어지자고 이혼해달라고 부탁이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힘겹게 간신히 이혼을 했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고 그의 인간으로부터 멀어졌네요. 직장 다시 구하기 전에 지인이 자기가 노하우 알려줄 테니 인터넷 쇼핑몰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고 어디에라도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거 준비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흘러가더군요. 제 인생의 친구였던 절친 미진이와 갈라서고 결혼을 다짐하게 만들었던 사랑하는 남자의 실체를 알고 나서 이혼하고 그런 커다란 상처가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일상으로 봉합해 나갔어요. 저랑 이혼한 후에 그 인간은 고삐가 풀려버렸던 것인지 심지어 또 사기를 쳐서 이를 키운 모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저는 대화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비록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고 더 마음에 안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키우고 싶어서 견주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미진이가 알려줘서 가입한 곳이었고요. 미진이는 당시에 강아지를 몇 번 키운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키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니까 시골의 먼 친척, 집의 멋대로 강아지를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제가 알고 정이 떨어졌던 일화도 있네요. 아무튼 어느 날 네이버 카페 알림이 오길래 봤더니 누가 저한테 채팅으로 연락을 건 거예요. 강아지 카페에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대화를 걸어올 사람이 있었던가? 내가 아는 한 그렇지 않은데. 그럼 설마 실수로 나한테 전송했겠지? 잠깐. 그런데 이 활동명이 어딘가 낯이 있네. 의문을 가지고 그 채팅방에 입장한 제가 헛웃음을 바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나 했건만 바로 미진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기 번호를 진작에 차단해 놓은 것을 알고서는 이런 방법을 쓴 것이었죠. 상대가 자기를 차단했으면 그걸로 연락할 마음을 접어야지. 어쩜 이런 수단을 떠올려내면서까지 부득불 연락을 해왔던 것일까요? 좋은 이유였다면 제가 헛웃음을 짓지 않고 은은한 미소를 입가에 그려냈겠죠. 안 그랬으니까 문제였어요. 채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점심때까지는 날씨가 무척 좋아서 드라이브로 쌩쌩 달렸는데 오후 들어서부터는 날이 계속 흐리길래 나는 지금 쉬고 있는 중이야. 내가 드라이브를 설마 혼자 하지는 않았겠지? 과연 내가 누구랑 쉬고 있는지 맞춰볼래? 힌트 하나 줄게. 네 남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안 알려줘도 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걸 2번 읽고 나서야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머나먼 기억 속에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있는 미진이와의 좋았던 과거마저 더럽혀지고 말았죠. 분명히 예전에는 순수한 마음을 지녔던 순간이 더 많았을 거라고 여겼던 저였는데요. 하지만 전부 다 착각이었고 미진이라는 친구는 저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 친구라고 여긴 적이 없던 게 분명했네요. 제가 읽고 나서도 아무런 답장을 하고 있지 않았더니 미진이가 내용을 또 보내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모텔에 있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휴대폰에 하면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사진 귀퉁이에 걸려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제 전남편 되시는 작자였죠. 아, 지금 네 남편하고 같이 있어. 우리 채연이 배신당해서 어떡해. 자기만 보는 남편이라고.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 안 피는 사람이라서 그거 하나 위안 삼는다고 말했던 우리 채연이. 벌써 상처받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건 아니지? 채연아, 너무 슬퍼하지는 마. 네가 못나서 네 남편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네 남편이 나한테 넘어온 거니까 너는 그냥 이것 딱 하나만 알아두면 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 못 이긴다는 거. 너는 애초에 팔자 자체가 내 시녀로 살 팔자였어. 네가 그렇게 믿는 네 남편이 나한테 넘어온 거 보니까 이제 주제 파악이 되지? 저를 아주 한껏 조롱하더군요. 그런데 전혀 아무렇지 않았을 뿐더러 이상하게 오랜만에 미진이의 목소리나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5분간 네 번호 차단 풀어. 놓을 테니까 전화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만약에 미진이가 저를 짓누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전화를 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단을 풀고서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미진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 걸 보면서 저는 쓰디쓴 미소와 함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미진아 오랜만이네. 나는 내 친구가 잘 지내길 내내 바랐는데 겨우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 지금 모텔이야 너. 어디까지 취해질 거니? 네 스스로 너의 가치를 깎아먹는구나. 뭐라고? 너 미쳤어? 나 때문에 열받아서 미쳐버리겠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 체면 내는 척하면서 폼 잡지 말고. 네가 그렇게 믿는, 네가 가진 최후의 보루 내 남편. 나랑 모텔 들어온 거 보면 모르겠니? 너는 완패한 거야. 내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내 얘기 슬쩍 꺼내는데도 네, 남편 애써 모른 척 화제를 돌리더라. 남편의 사랑을 잃은 아내라니 우리 채연이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 상처받았으면서 침착한 척 하지 마. 그러면 더 비참해질 뿐이니까. 이게 돌았나 너. 아까부터 뭐라고 혼자 떠들어대니. 미진아, 네가 어쩌다가 그 인간하고 만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너 정보 업데이트가 많이 늦구나. 아무리 나름 그 인간이 따로 안 박혔다고 해도 그렇지. 어쩜 눈치가 이렇게 없니? 그 인간은 일부러 멀쩡한 사람인 척 꾸며내려고 유부남 행세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혼당했는데 말이지. 이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 둘이 부부가 아니라고 이혼을 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네 남편이 아니라면 내가 굳이 이런 짓까지 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도대체 언제 이혼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설마 올해 초에 명절 전 때였나? 아, 역시나 미진이는 그 인간에게 접근한 이유가 오직 저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를 괴롭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못된 생각이었겠죠. 추악한 마음을 안고 사는 미진이를 향해 저는 차갑게 일러주었습니다. 올해 명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혼한 지 벌써 2년 되었다. 이 못돼 처먹은 지지배야. 그 인간보다 더욱 악질이야. 어떻게 보면. 너란 여자 같아. 이제 보니 둘이 참 잘 어울려. 친구 남편인 줄로 알고서 굳이 꼬셔내서 숙박업소까지 간 너. 앞으로 혼삿길을 막혔다고 봐야지.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너를 받아줄 남자가 있을까?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혼삿길 한번 막아볼 테니까. 너도 네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할 거야. 가장 좋은 건 그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아닐까? 그럼 이제
어디 사기 전과랑 행복하게 잘 살아봐. 사기 전과 10번이 사람이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마 그게 진짜? 헨리가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 모든 헛짓거리를 해온 거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럴 순 없어. 미진이가 꽤 비명을 지르더니 충격이 극심했는지 거의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품 물고 발작해대며 후회로 몸부리치는 미진이의 소리를 들으며 통화를 종료한 저는 다시금 그 번호를 대고 차단 버튼을 눌러주었네요. 조금의 찜찜함도 남지 않은 후련함이었어요. 미진이가 제 생각보다 더욱 악랄하고 지배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잠시 답답해지긴 하였으나 금세 하셨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완벽한 작별 인사를 해낸 기분이라서 묘한 뿌듯함도 들었네요. 먼 과거 속에서만큼은 저의 좋은 친구였다고 애써 과거를 미워했었던 저는 그 짓을 그만두었죠. 그러고 나니까 속이 개운해져서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인연들에게 쏟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그 두 작자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붙어먹었던 것을 중단하고 갈라섰죠. 그 인간이 미진이한테 둘이서 몇 차례 데이트하는 동안 자기가 냈던 금액을 돌려달라면서 따졌었다네요. 정말 여러 방면으로 치사한 놈 같아요. 저한테 이혼당하고 나서 더욱 악에 받쳐 사느라 절이 된 듯 싶더군요. 제대로 찌질한 놈한테 잘못 걸린 미진이는 노이세로 걸려서 마음고생 심하게 하느라 직장도 그만두었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화가 났었던 것인지 그 인간이 자기한테 이혼 사실 안 밝히고 사기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겠다면서 계속 날뛰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둘이서 개싸움을 시작했던 거예요. 사기 전과 시범의 제정신 아닌 놈인데 그 정도 사기쳤던 걸 가지고 배상을 해줬겠나요? 안 줬죠. 하지만 미진이도 만만치 않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상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소리질렀고 그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생긴 그 인간도 한동안 무지막지하게 시달렸다는 후문을 들었네요. 그로부터 몇 달 더 지났을 때 미진이한테서 연락을 받았었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서라도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걸 보고선 내심 그 집착함에 놀랐었네요. 무슨 볼일인가 했더니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어. 미쳤었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왔던 거야.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친구는 너뿐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로 알아보지 못한 바보 같은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너와의 행복한 기억들이 너무 많아. 이대로 우리 영영 절규한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는 너무 슬프고 아쉽지 않니? 나만 그런 거야? 채연아, 굳이 서로의 과오를 덮어주기로 하고 우리 앞으로는 더욱 진한 우정을 다져보자. 서로의 과오라니? 네, 과오는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넘어가고. 그럼 나의 과오는 뭐였는데? 너만 잘못을 저질렀던 걸 가지고 괜히 나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잘못을 했던 것으로 위장하려는 건 아니겠지. 미지나 수지가 맞아야 일을 진행하는 건데 이건 나한테 너무 불공평하잖아. 내가 너랑 다시 우정을 쌓아보고 싶겠니? 친구 사이에 수지가 맞아야 한다니. 불공평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왜 해? 나 너무 섭섭하다. 나는 너랑은 진짜 그런 거 안 따지고 싶어. 우리 아무것도 상관 말고 다시 좋은 친구 사이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될까? 그래, 네가 좀 그렇다면 나도 좀 흔들리네. 그래서 말인데 미진아, 이거 하나만 정확히 대답해주라. 너 혹시 만나는 남자 생겼니? 아니면 남자 소개라도 받았어? 선찬이 들어온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너 결혼 준비라도 하게 됐을 때 네 과거 까발리고 회방 놓을까봐 미리 나한테 작업 쳐놓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러자더니
미진이는 침묵만 지켰어요. 그 잘난 뚫린 입으로 저한테 각종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모양이었으나 너무 핵심이 찔린 나머지 당황해서는 그대로 굳어버린 거였죠. 마치 자기의 속마음을 어떻게 읽은 거냐고. 그 순간에 미진이는 저한테 화를 내는 듯 했답니다. 저는 조용히 대화를 종료했고 미진이는 마지막에 저에게 무어라 핑계를 대려고 했으나 분하다는 기색으로 그만두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죠. 우정 아닌 우정을 공유했던 관계에 진짜 종말을 찍는 날이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아예 없었네요. 이혼한 남편과 절교한 절친, 그 두 사람이 분명히 제 인생에서 가장 존재감 넘치는 족적을 남긴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흔적을 안고서 씩씩하게 제 일상을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기란 쉽지 않았으나 저는 그럼에도 앞만 보고 나아갔네요. 판매 수입이 늘 평균에서 걱정이었던 제 쇼핑몰은 점점 확보된 단골 손님들이 충성 고객들로 성장함에 따라 규모가 커져갔고요. 지금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가 되었네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진심을 다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보다 나이는 연하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면 연상처럼 느껴진답니다. 슬슬 결혼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 그런지 요즘 따라 옛날 일들이 더 생각난 것 같아요. 새로운 소식이 있기도 했고요. 겹치는 지인이 아직 남아 있어서 희미한 소식통이 존재했는데요. 전 남편인 그 인간은 사기치는 버릇을 못 고쳐서 맨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했다가 거기서 만든 고객들 상대로 사기를 쳤고 일이 커지는 바람에 지방으로 도망갔대요. 행적이 모호한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네요. 그런 인간과 큰 사건 만들지 않고 나름 조용히 이혼할 수 있었던 게 지금 보면 제 인생의 행운 같아요. 가까웠던 친구 미진이가 사업가인 멋진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던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결혼 직전에 구속당했다더군요. 남자 쪽 집안 전체가 수상쩍은 구석투성이었대요. 약혼자였던 미진이는 어이없게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유한 집 안주인이 될 거라 생각하고 돈을 물쓰듯 했었는데 그게 다 빚으로 남았다고 해요. 신발부터 가방까지 본인 소유품을 전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서 열심히 판매하는 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반은 원해서 반은 우연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됐지만 이젠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해요. 그저 제 과거 안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펼쳐질 제 앞날은 틀림없이 지나간 날들보다 더 환하게 빛날 거라 믿으면서 오늘도 힘내보려 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는 진심 어린 좋은 인연들만 찾아오시길 바래요.